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요. 네. 이번 주에 도내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부안 지역은 내일, 고창은 모레, 그리고 군산은 이제 금요일부터 연이어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내일이면 벌써 7월인데요. 이맘때쯤에는 뭐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여름 휴가 세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사실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귀찮은 게 좀 많긴 한데 그렇다고 또 막상 안 갔다 오면은 굉장히 섭섭하고 후회하거든요. 그렇죠. 준비를 잘 해서 즐거운 휴가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 뷰에서는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전주 덕진공원에 아주 활짝 핀 연꽃 구경 먼저 하러 갈까요? 맞습니다. 이 덕진공원이라고 하면 뭐 전주의 8경 중에 한 곳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래서 이맘때 전주 덕진공원 한 번쯤 구경 안 가면 왠지 좀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뷰 오늘에서 한재진 리포터가 덕진공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 오늘의 한재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연꽃 향기가 그윽한 전주 덕진공원 연못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 보이시나요? 이 장관. 이곳의 면적이요 10만 제곱미터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절반이 이렇게 연꽃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6월 말 7월 초가 연꽃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다정스럽게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예.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조지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버지니아주에서 왔어요. 버지니아주에서. 네. 그러면 여기 뭐 아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네, 가족이 여기 있어요. 가족이.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매년 한 3년, 5년 만에 와요. 3년, 5년 만에. 네. 이번에도 오신 것도 3년, 5년 만에. 네,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됐어요. 그렇군요. 네. 3년 만에 와서 네. 이 덕진공원의 연꽃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평화롭고 네. 예, 꽃이 너무 예쁘고요. 음.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몸으로 표현 한번 해주세요. 자, 몸으로. 연꽃처럼 피는 거. 이분 말이죠. 예. 사진 작가분 같아요. 굉장히 그 연꽃에 연꽃태가 아니고 연꽃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어딨어요? 아니 가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뒤에서 사진 찍는 거 보고서 지금 굉장히 연꽃에 심취해가지고 사진 찍는 사진 작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어지셨어요. 예.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보실 때 어떤 연꽃의 느낌은 어떤가요 오늘? 전부는 안 폈지만요. 네. 보니까 꽃 핀 송이모사 화색이 잘 폈네요. 느낌이 좀 예, 딱 좋죠. 예. 자, 하나, 둘. 저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지금 저쪽 한번 봐보세요. 네, 저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찌된 일일까요? 낚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 일로 돌아서시고요. 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외래어종 네. 베스를 낚고 있는 중입니다. 낚시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아니, 당연히 금지구역이죠. 금지구역인데 낚시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좀 특별법에 네. 한시적으로 네. 외래어종 퇴치할 목적으로는 낚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전주시에서 네. 이렇게 조끼 입으신 분들만 네네네.
10부대에 한해서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붕어나 송사리류는 여기 지금 우리말로 깔따구, 뭐 일명 깔따구, 그런데 모기 유충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이 속에 그런 모기 유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매개체가 없고, 지금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지금. 네. 이거 저기 한 며칠 동안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지금 자원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약 한 20일 동안에 하루에 한 7, 80마리, 100여 마리를 매일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네. 아유. 네, 이곳에 와보니까요, 이 덕진공원이 왜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보이는 뭐 연꽃도 연꽃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덕진공원,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뷰 오늘의 한재진이었습니다. 이제 해수욕장도 개장한다고 하고 네. 또 앞서 연꽃 구경도 다녀오니까 더 빨리 놀러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어쩌죠? 네. 그러니까요. 휴가 가기 전에 근데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안전한 휴가, 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고생하지 않으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전북 119 물놀이 안전체험관인데요.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이 난 예원 씨.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잠깐! 물놀이 할 때는 준비 운동이 필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요? 자, 다 같이 핫둘 핫둘. 즐거운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일단 여길 주목. 전국 최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을 연 119 물놀이 안전체험관. 지금부터 올여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준비 운동 시작합니다. 전북 임실에 위치한 전북 119 안전체험관. 이곳에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이요. 예, 예. 물놀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가 전국 최초로 빠른데 물놀이 안전 체험장인데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체험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 119 물놀이 안전체험관은 총 8가지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지역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리산 뱀사골과 운이람 반이람을 형상화해 만든 코스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체험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로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부터 배워보자고요. 이곳은 익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익수자에게 던져줌으로써 위기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익히고 배우는 곳입니다. 사람이 빠졌어요 라고 가정을 한 다음 침착하게 구명도구를 던지는 참여자들. 그런데 배낭으로 익수자를 구조했어요. 구명도구를 던질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익수자를 향해서 던지되 익수자 머리 뒤편에 구명도구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익수자가 잡으면은 익수자 눈을 주시면서 천천히 잡아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낭만 던져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배낭을 던지는데요. 이 안에는 비치볼이 들어있어요. 배낭만 던졌을 때는 부력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비치볼을 넣어서 부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예원 씨가 나설 차례. 침착하게 익수자를 구조하는 예원 씨. 학습력 대단한데요. 잘했습니다. 구조됐습니다. 생명의 어때요? 의미. 쉽지요?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구명도구는 누구나 다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체험할 건 침몰하는 선박에서 탈출하라.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사고 탈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체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침몰하는 선박에서 비상 탈출할 때는 선 두나 선 위에 올라서셔서 한 손은 턱을 받쳐주시고 코와 입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양심을 보여주면서 무리를 걷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바닷물위로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 체험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배가 침몰한다니까 정신 차려요. 암초에 부딪힌 선박이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비상 탈출! 예원 씨, 그러다 배랑 같이 가라앉겠어요. 저 살아있는 거 맞죠, 감독님? 살아나왔습니다. 선박 탈출! 뗏목 타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스릴 넘치는 밧줄 타기는 자신감과 용기를 키워 위기를 극복해보는 체험 코스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아슬아슬한 외나무 건너기를 통해 짜릿한 스릴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괜찮아요?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10년만 늙었어요. 저 한 30년 늙은 줄 알았는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119 물놀이 안전체험장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무릉덩이 체험과 급류 사고 체험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과 진안 운이람 반이람 계곡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체험장이랍니다. 물놀이 안전체험이라고 해서요. 저는 물놀이를 하러 올 줄 알았는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굳이 이렇게 안전체험을 해야 하나요? 물놀이 안전체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가상으로 해서 많은 코너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코너가 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놀이를 가시기 전에 안전 체험을 하고 가면 아무래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올여름 물놀이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피서지에서 물놀이를 하시다가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직접 수영을 해서 구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페트병이나 긴 막대 이런 걸 이용해서 구조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수자를 그렇게 구조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먼저 인고호흡 2회를 실시한 다음에 가슴 압박 30회 이렇게 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입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오른쪽이나 왼쪽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물놀이에 가서 음주 후 입수는 절대 금지란 거 다들 아시죠? 거참 맛있게도 먹네. 잠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바로 물놀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전국 최초로 물놀이 안전체험관 문을 연 이곳에 다양한 재난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답니다. 그나저나 오늘 예원씨 몸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오늘 몇 번 죽어도 살아나네. 교관님, 오늘 제가 안전을 대비해서 재난체험을 쭉 했는데요. 굳이 제가 살면서 지진을 얼마나 겪겠어요? 이런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이라는 것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 아니면 특정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족과 손을 잡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체험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이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재난이 두려우시다고요?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을 대비하세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속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재난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곳 전북 119 안전체험관을 통해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북 119 안전체험관 저는 처음에 보고요. 워터파크 다녀오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러울 정도였어요. 네. 이곳은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물놀이 안전체험도 미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췄다고 합니다. 네, 뭐 약 보름 정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드디어 내일 정식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물놀이 떠나기 전에 이곳에 가셔서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고 휴가를 떠나면 훨씬 더 즐거울 것 같네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소설 춘향전과 흥보전. 이 무대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그건 알죠. 저를 너무 무시하신 것 같은데. 남원이죠, 남원. 딩동댕동 남원 맞습니다. 이거 뭐 맞췄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참 정말. 그렇다면 콩쥐파치전은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것도 전라북도인가요? 남원? 남원? 아닙니다. 땡, 틀렸어요. 자, 이 콩쥐파치전의 배경이 되는 곳을 오늘 전북 보물지도에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딘지 함께 가보시죠. 스멜. 역시 책 냄새를 맡으니까 지식의 샘이 쏟는구나. 누구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깨우신 거예요? 전해주라고 하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야, 전북 보물지도 또 미션지야. 전주 서문박 30리? 느낌이 옵니다. 전주 서문박 30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방법을 알아요. 잠깐만요. 제가 신발을 좀 벗고, 네. 자, 따라오시죠. 왔다! 근데 여기 어디야? 나 처음 와보는 데인데. 정표 씨, 여기에요, 여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교수님,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갑고요. 아니, 여기는 딱 봐도. 뭐 같아 보여요? 저하고 교수님 같은데. 아니지. 네. 콩쥐 팥쥐. 콩쥐 팥쥐?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콩쥐 팥쥐의 고장이에요. 참, 교수님. 콩쥐 팥쥐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정표 씨가 못 믿어 해서 증거를 갖고 왔어요. 증거요? 짠! 한번 보세요. 1872년경에 만들어진 바로 전주의 옛 지도인데 여기 전주 부성이에요. 네네네. 여기에 서문이 있거든요. 서문으로부터 쭉 가면은 여기에 보면 리수도 써 있는데 여기 이서면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놀랍게도 콩쥐팥쥐의 무대, 유일한 무대로 정해지는 바로 그 부분. 거의 이 근방이라는 거네요. 여기서 바로 저쯤 가면은 앵곡마을이라고 있는데 80대 노모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가 콩쥐마을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일대에 콩쥐팥쥐에 나오는 재미있는 무대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콩쥐팥쥐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책 위로. 자, 하나, 둘, 셋. 교수님이 이렇습니다. 책을 밟는, 교수님 어떻게 책을 밟는다고 들어갑니까? 빨리 책 들으세요. 책 들으세요. 교수님. 자, 책 빨리 털어주시고 걸어가시죠. 걸어가시죠. 전주 서문박 30리. 콩쥐팥쥐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 앵곡마을. 앵곡마을에 남아있는 콩쥐팥쥐전의 무대로 전북 보물지도가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이 콩쥐팥쥐 마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교수님이 미리 섭외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말 배는 데가 있고, 말 타는 데가 있고. 말 타는 데가 있고. 언제나 명확한 증거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이정표 리포터. 오늘도 증거를 위해 마을 이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폐가인 듯한 이곳. 과연 콩쥐팥쥐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콩쥐팥쥐가 아니라 제 뱀이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옛날엔 좋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세월이 한 200년 돼버린 게 이것이 그냥 다 집이
없어지고. 과거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의 요소마다 역참이 설치됐는데요.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던 당시에는 말을 메어두거나 쉬는 공간이 역참에 필요했고 앵곡마을 곳곳에는 이러한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아니 콩지하고 팥쥐가 이게 말이라고 치면 말은 아닌데 말이라고 치면 말밥을 먹이고 말을 닦이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뭐 이런 거 한 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주변에서 전해졌을 이야기들이 모이는 어찌 보면 정보의 교류처, 집합처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역참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모인 곳에 이야기가 꽃피웠습니다. 계모에게 구박받는 콩쥐의 이야기는 이곳 역참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제가 마음은 현재 안 믿는 쪽에서 약간은 좀 믿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한번 다음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판단하셔도 돼요. 예. 의심이. 이게 참. 계모에게 모진 구박을 받는 콩쥐에게 도움의 손길을 찾아옵니다. 콩쥐를 돕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마을 지명과 지형에서 발견되는데요. 정표 씨. 네. 자, 이 앵곡마을이 콩쥐 팥쥐의 무대에 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콩쥐가 그 팥쥐 엄마한테 고생을 당하고 여기저기 가서 뭐 일할 때 이제 여러 동물도 도와주고 여러 상황이 전개되는데 나무 호미 하나로 돌밭을 갈아야 하는 콩쥐 앞에 나타난 검은 소 한 마리. 덕분에 콩쥐는 상탕, 중탕, 하탕의 계율에서 쉬게 되는데요. 앵곡마을에는 상중하로 이어지는 물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콩쥐 마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자갈밭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진밭도 있고, 상탕, 중탕, 하탕도 있고, 그다음에 새아치골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는 은교리도 있고, 다 요 주변 한 1, 2km 내에 다 있어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봤을 때 이만큼 완벽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한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이곳. 두죽제라 불리는 이 작은 연못에 콩쥐 팥쥐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 저기 이 뒤에 있는 요 방죽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팥죽 방죽이라고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죄송한데 올해 어르신 연세가 85세요. 아이고 그러면 거의 100년인데 어르신이 또 위에 있는 어르신한테 들었던 얘기가 여기가 팥죽이 방죽. 두죽제라는 표현이 옛날 조선시대 지리지에도 그 콩두자에 그 다음에 죽죽자에서 콩죽이라는 표현 또는 그 콩이 솟으면 팥이거든요. 그렇죠. 팥죽이 아마 그 두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는 연원이 되는데 그 콩죽, 팥죽 하는 두죽제 명칭을 바탕으로 해서 콩쥐팥쥐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고전소설 콩쥐팥쥐전. 앵곡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꽃피운 콩쥐팥쥐전의 흔적이 곳곳에 잘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교과서에서 봤던 이야기 저는 사실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사실 전주와 완주와 연결되는 이 공간이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의 무대였고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전라북도가 한국 고전 소설의 메카예요. 남원의 춘향전, 흥분놀부전이 있죠. 전라북도는 어찌 보면 한국 콘텐츠 고전 소설 콘텐츠의 보고이자 그야말로 노다지 같은. 전라북도는요 노다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 끝나고 시장 가시죠. 바로 오늘 팥죽을 한 그릇 먹으러. 난 오늘 날이 더워서 콩국수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팥죽을 콩국수 합시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어릴 때 읽었던 콩쥐팥쥐 이야기가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네요. 네, 역참이었던 마을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야기가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콩쥐팥쥐전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미장원이나 사우나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콩쥐팥쥐전이나 뭐 흥보전, 춘향전 이런 고전 소설의 탄생 무대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라는 게 또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런 자부심을 더 높이려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이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북 보물지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도 이 협동조합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의 목표와 취지는 참 바람직한데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꾸준하게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협동조합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우리 지역에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 또 신선한 발상으로 무장한 그 협동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대 전북인에서 만나볼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버려진 종이에서 새싹이 자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폐휴지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명진 씨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그가 꿈꾸는 지역 공동체를 지금 만나봅니다. 김명진 씨가 아침 일찍 한 노인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인데요. 남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지만 김명진 씨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바로 다 쓰고 버린 이 종입니다. 내버려야 되고 또 재활용도 안 되는 제품이라서 직접 와서 수거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다든가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하신 분들한테 전달이 됐었어요. 명진 씨는 매일 아침 전주 지역의 사무실이나 단체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사무실에서 이제 파쇄기를 통해서 이제 잘게 파쇄한 종이들이고요. 이 종이들을 저희는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한테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다른 물건은 들어가지 않게 종이만 좀 파쇄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 종이들을 이제 모아주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명진 씨가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 매장에선 청첩정이나 엽서 등을 판매하는데요. 얼핏 보기엔 그냥 종이카드 같지만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은행 같은 데서 나오는 파쇄기를 통해서 나오는 종이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 종이들이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기증받고 그거를 원재료로 해서 한지 제작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틀에다 형틀에다가 한 장 한 장 떠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씨앗을 심고. 종이카드를 물에 적신 후 열흘쯤 지나면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쓸모없는 폐지가 생명을 담은 종이 정원으로 태어나는 순간. 폐지가 선물해준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버려지는 종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환경에도 좋고 사는 사람도 뭔가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폐지가 이쁘게 변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명진 씨는 3년 전까지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일했는데요. 서울 생활에도 나름 보람은 있었지만 고향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켠에 늘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든지 풍부한 지역 콘텐츠가 있음에도 새롭게 좀 창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저한테 이제 주어져 있던 화두들이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전주로 내려와서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서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대한경제 쪽 그리고 좀 좋은 문화, 친환경이라든지 윤리적 생산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 작업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풀어보자. 명진 씨는 고향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발굴해서 잘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지역이라는 중요한 화두하고 업사이클링이라는 화두, 그리고 이제 친환경과 윤리적 생산이라는 화두가 이제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기 때문에 전주 쪽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 스타일로 대표되는 그런 무형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는 저희 쪽에서 지역을 서울에서 사업하는 게 아닌,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게 아닌 전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역적 특성들이 배어 있는 제품이 되어야 저는 지역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만든 종이 정원은 입소문을 타고 높은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어르신과 같은 우리 지역의 취업 소외계층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진 거죠. 이분들이 실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소외계층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사회활동에 새로 다시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그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정원 카드에는 우리에게 친근한 풍경들이 등장하는데요. 경기전이나 풍남문 같은 전북 대표 명소들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만의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지역 작가분들이 그리는 지역의 관광지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후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순히 관광지의 모습만이 아니라 역사성이나 사람 인문적인 내용들이 같이 관광기념품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이제 전주 모습이나 여러 가지 좋은 글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디자인으로 지금 넣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화가는 명진 씨의 취지에 공감하고 흔쾌히 동참한 우리 지역 화백 중 한 명입니다. 유 작가 그림 봤다, 거기 매장에서 봤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뭐 제가 기분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제 그림들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것도 있고요. 지역 작가들이 지닌 능력도 그 지역의 무형 자산인 셈이죠. 굉장히 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주에 굉장히 많은 예인들과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 좋은 예술 코드들을 저희 지역 기업의 제품에 컨텐츠로서 같이 얹어지면서 같이 독특한 차별적인 지역 자산을 제품화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작가분들이 실제 지역의 예술시장 같은 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어떤 공동체 기업으로서 같이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지점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그것은 명진 씨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온 힘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정기총회가 있는 날, 온고을 전주를 다시 살린다는 이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의와 제청을 승인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같은 뜻이 맞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목적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이 일에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는 힘이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스스로 이제 조합의 이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들의 운명들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명진 씨. 폐지 위에 피어난 새싹처럼 척박한 현실에서도 그의 꿈이 결실을 맺을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만 적셔주면은 새싹이 나는 종이카드, 저는 처음 보는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꼭 한번 집에 가져와서 제가 키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게다가 이 한 지역에서 이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명진 씨의 생각이 참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떠나고 또 그러면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예술가들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하는 명진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지역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요. 낡고 불편한 집에서 이제는 아주 멋스럽고 건강한 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내부를 한옥으로 인테리어해서 사는 분도 있고요. 또 한옥을 새로 지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옥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도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 남원에 한옥의 멋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한옥촌이 조성된다고 하네요. 네, 중요 무형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도편수로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어떤 한옥을 짓고 있는지 오늘 뷰톡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도편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에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도편수가 우리 20개 직종 이상인 그 전통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장인들이 모여서 그 지어진 이름입니다. 거기 일반인들은 그냥 편수, 말하자면 기와공, 석공, 미장공 이런 단종들은 그냥 편수고 네. 도편수는 대목장만이 도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장은 종합건설이나 마찬가지고 그 총괄해서 전통건축 한 채를 건립하는데 총괄해서 지시하고 뭐를 구상하고 그거를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죠. 그런 것까지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도편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남원에서 전통 네. 한옥촌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도편수로 책임을 맡고 계시죠. 뭐 어떤 한옥들을 짓고 계신 건가요? 처음에 남원에 설계됐던 것은 집성목으로 이렇게 약품과 압축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집성목으로다가 짓기로 돼 있는데 네네. 제가 그것을 좀 바꿔서 우리나라 외부에는 전부 우리나라 소나무, 예. 내부에는 소나무과의 홍송, 네. 더그러스과의 홍송, 카나다 밴쿠버 노키산맥에서 나오는 아주 우수한 건축 용재죠. 네. 그 나무로다 하고 해서 아주 이 시대에 드문 전통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남원에는 전부 그 전통 건축으로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짝 전통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한 60% 이상 됐어요. 그래요. 곧 이 멋진 한옥촌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고르는 것부터 최대한 전통 방식에 가깝게 짓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통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통 방식이 다른 게 전통 방식이 아니고 네. 전통 한옥은 글자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집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70평생 이상을 살았지만 이보다 더 우수한 건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재에서부터 목재, 돌, 기와, 흙, 창호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전부 자연의 소재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이 결로가 없이 미세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원에 짓고 있는 집도 이 벽 두께가 약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진공을 해서 밖에서 소음이 안 들리고 네. 냉난방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미세하게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저런 남원에 짓는 한옥 같은 그 집에 앉았으면은 마음도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우수하고 소중한 건축이 우리나라 전통 건축입니다. 네, 전통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자연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전통 방식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 지금 백제 시대 또 조선 시대의 한옥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뭐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지금 전북 완주군의 화암사에 있죠. 네. 거기에 딱 한 동밖에 없는 건축입니다. 그 건축이 뭐냐면 저기 송나라 영조 시대 때 영조 기법, 하항식 기법이라 해서 우리나라 백제로 흘러와서 백제에서 잠깐 머물면서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전파한 하항식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거기다 정자 한 동은 백제 시대 때 하항식 기법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조선 시대의 일출목 집으로 해서 조각을 해갖고 아주 예쁘게 하고 또 나머지 그 생활 건축은 그 기둥이나 이런 것을 소나무로 좀 크게 해가지고 벽 두께가 약 20cm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더 우수한 전통 가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한옥을 짓는다는 게 뭐 단순하게 건축 기술이 아니라 정말 예술에 가깝구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한옥을 정말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몇 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이고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여건들이 다 충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장인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성의껏 이렇게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무슨 신한옥이다, 뭐 집성목으로 쓴다, 전부 그런 것을 못해갖고 날림 한옥을 지으니까 네. 한옥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인들이 생각할 때는 약 한 30년에서 50년짜리 한옥이 있는가 하면은 50년 이상 300년에서 1000년까지 갈 수 있는 전통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수령의 소나무가 천년을 갈 수 있는 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좋은 집을 지금 남원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남원에는 300년에서 500년 이상 갈 수 있는 생활 건축입니다. 전부가 방 바닥이고 벽이고 뭐고 전부 거의가 다 자연의 소재고 좋은 작품으로 못 오기 때문에 아주 완전 전통적으로. 그렇군요. 그 예. 대목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50년간 이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동안 뭐 문화재 보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많은 한옥을 지으셨을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기억나는 뭐 어려운 일, 기억나는 일이 혹시 있나요? 예, 정확하게는 56년입니다. 아이고, 예. 56년. 네. 제가 건축을 하면서 좀 마음에 와닿고 뜻이 있었던 일은 1300년 전에 지어졌던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 복원을 할 때 네. 이러저런 여러 가지들을 배웠고 또 경주에 그 월정교라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건너다니던 나무 다리. 네. 그게 아주 유명하죠. 네. 그 나무 다리를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부여의 귀암면에 백제 시대 때 궁궐, 또 민가 뭐 이런 것들을 180여 동 이상을 복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너 가지가 제계류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었죠. 네, 저희가 뭐 사진으로나마 잠깐 그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또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그 멋이 깊어지는 게 한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최기영 대목장님도 이런 한옥의 멋과 참 닮아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목장님이 지은 한옥 남원에서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얼마나 이 찌는 더위가 올지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낮에 더운 건 괜찮은데 이 밤까지도 더운 열대야 있죠. 이 네. 열대야가 시작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날은 덥고 잠은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낮보다도 화려한 도시의 밤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학업에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리는 해님. 하지만 해가 졌다고 해서 나의 하루가 저문 건 아니다.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제 시간을 보내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밤뿐인데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밤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막 늦게까지 하는 그런 술집밖에 없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일하고 오면 놀러 가고 싶은데 집에만 있어요. 예쁜 데 가고 싶어요. 당신의 밤은 길고 낮보다 더 화려하다. 긴긴 밤에 대한 긴긴 고민은 끝. 지금부터 낮보다 즐겁고 빛나는 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도시에 화려한 별빛이 모여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그런데 어째 한산한 모습이다. 하지만 서서히 해가 지고 도시의 두 번째 얼굴이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면 버튼 하나로 도시가 더 화려한 빛을 선물한다는 이곳. 일순간 화려한 빛으로 가득해졌다. 저희 놀이동산을 찾아주는 고객들한테 즐거운 밤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7시 50분에 조명을 켜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이곳은 3년째 도시의 밤을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고 있다는데 화려한 빛이 아이들의 시선을 뺏는 건 당연지사. 아니 저기 예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러 갈까? 저거 예쁜 거 타러 가자. 여기에 놀이기구뿐만 아니고 밤에 별빛 조명이 잘 만들어졌다 해서 아이들하고 보러 왔어요. 놀이기구는 지금이 아니어도 탈 수 있지만 밤에는 또 예쁜 조명을 보러 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악과 분수 그리고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가족, 연인 모두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시공원. 화려한 빛을 눈으로 전부 담을 수 없다면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은 게 관람객들 마음. 이곳엔 그런 마음을 담아 조성된 공간들이 있다는데. 아니나, 우리 여기 말고 저기 더 이쁜 거 있는데 저기 가서 사진 찍을래? 공원 곳곳에는 패션하게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빛나는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솔직히 밤에 어디 갈 곳도 없어서 아이들과 굉장히 심심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서 사진도 찍고 노니까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TV만 봐가지고 심심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예쁜 것도 많이 보고 즐거워요. 별빛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빛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특별 전시관. 이곳에서는 빛과 모래를 이용한 특별 공연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빛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복합 놀이 공간입니다. 공연을 먼저 관람하시고 체험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체험 전 꼭 챙겨야 하는 것.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요것의 정체는? 이거는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빅펜 라이트펜이에요. 거실 벽 근처에 볼펜만 들고 가도 혼나던 그 아픈 추억은 있고 빛으로 벽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나고 화려한 색의 빛으로 그리니 더 신나고 라이트박스에서 나오는 빛에 모래로 음영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 이 체험은 상상력뿐 아니라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재미있어요. 집에는 전등이랑 스탠드밖에 없는데 여기는 색색깔의 조명과 모래가 있고 밤에 가족이랑 야경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 시원할 때 가족들이랑 오니까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밤에 퇴근하고 오면 갈 데가 마땅하지 않는데 이렇게 밤에 와서도 빛과 조명과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길고 긴 도시의 밤을 이젠 건강하게 즐겨볼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밤 문화, 그 변화의 중심엔 바로 이곳이 있다는데. 응? 달라진 문화라더니 건강하다더니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다양한 음악과 맥주와 함께 볼링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락 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트, 포켓볼, 오락기기 등등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한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스트라이크, 이 볼링이라는데. 일 마치고 스트레스 풀러 왔어요.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신나게 음악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곳은 입구부터 그 절차가 특별하다. 먼저 반짝반짝 빛나는 락커키를 받아들고 손목에는 그보다 더 빛나는 야광 팔찌를 뚜아. 준비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링을 즐겨볼 시간. 신나는 손님을 위한, 손님의 안전을 위한 사장님의 배려를 지나 냉정한 승부의 세계로 입성. 낮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신나는 음악과 공에 실어 날리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갈증. 바로 이럴 땐 저녁에 퇴근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술도 먹고 술도 즐길 수 있고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스포츠로 볼링도 칠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해서 한 가지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아서 회식도 이런 곳에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밤은 평등하다. 볼링 좀 못 친다고 걱정은 너.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다. 내가 줘도 즐길 수 있는 도시의 밤. 운동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신나게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스포츠 버스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일에 공부에 24시간이 모자라지만 길고 긴 밤은 반짝반짝 빛나게, 낮보다 더 화끈하게 만들어보자.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소리지아 앙상블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실내악 앙상블 소리지아의 정기연주회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음악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이 오는 3일부터 29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시 기간 중에 본 작품의 작가인 최정현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음악 드라마 Man From Us가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주 소극장 판에서 열립니다. 드럼, 기타, 베이스와 대금이 어울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금 연주와 토크 콘서트로 이루어집니다. 전북대학교 박성광 교수의 사진전 새벽을 여는 남부시장 사람들이 전주역 갤러리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지난 6년 동안 카메라 앵글 속에 담아온 남부시장 사람들의 사진 20여 점이 선보입니다. 벽이나 담장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걸 꽃담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꽃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무늬를 새기기도 하죠. 네, 실제로 꽃담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도 담겨 있대요. 네, 이 부적처럼 이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 전통 꽃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길을 걷다가 우연히 꽃담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좋은 기운을 꽃으로 불러들였던 우리 조상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생방송 듀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